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반 회사의 어떤 그 공정 한번 그렇게 공정을 한번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원가 계산 마무리하는 거예요. 원재료 하나를 투입하게 되면 자, A, B, C가 생산이 되더라. 여기 1번 공정. 자, A, B, C는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이 끝난 A는 다시 세 번째 공정을 거치면 C하고 D가 되고요. B, C는 묶어서 네 번째 공정 거치면 F가 되더라. 다섯 번째 D, E, F D는 여기서 팔리고요. 이게 끝났고 E는 여섯 번째 공정 거치면 GH가 되고요. 7은 F는 7공정을 거쳐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포장 DG, HF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뭐 식당 부분도 있어야 되고 수선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무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일반적인 공장 형태죠. 요게 무슨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요게 개별 서로 다른 제품인데 최종 제품은 뭐가 있어요? 최종 제품은 요게 시험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서로 다른 제품인데 개별 원가 계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요거는 요 회사에 맞는 원가 계산 방법이지 우리가 봤던 원가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다 통합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으로 한번 원가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자,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접비를 발라내야 돼. 그쵸?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게 공장인데 직접비 이외의 모든 비용들은 1부터 8번까지 무슨 부문? 제조 부문 있고 식당, 수선, 사무부, 보조 부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장 자체가. 그럼 전체 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 부문인 1부터 8까지 식당, 수선, 사무부, 보조 부문 뿌려줘야 된다고 일단.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식당, 수선, 사무부는 보조 부문이다 보니까 요 원가들은 상호 주고받는 관계를 고려해서 제조 부문 다시 뿌려줘야 되겠죠.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전체 공장 공통비는 1번부터 8번까지 짓게 될 거라고. 그거 하나씩 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공정 무슨 원가 계산 방법? 결합 원가 계산 방법. 하게 되면 이 공정에서 원가가 A, B, C로 짓게 되겠죠. 이 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2로 들어가겠죠. 뭘로 들어가요? 전공정 대체원가로 들어간다고. 이 공정은 무슨 원가 계산 방법? 개별 원가 계산 아니면 뭐 혼합 원가 계산 방법. 3공정은 결합, 4공정은 원재료가 두 개인 종합 원가 계산 방법. 5공정도 개별 아니면 혼합 원가 계산 방법. 6공정은 결합 원가, 7공정 종합, 8공정은 개별 아니면 혼합 원가 계산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그 부문의 논리를 배운 거지 그거 자체가 원가 계산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요 전체 원가 프로세스 중에 이 부분만 보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안 보고 요 부분만 그렇게 돼 있다고.
실제 원가 계산은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원가 계산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 다 본 거고요. 자, 이제 원가 계산 제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실제성,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면, 생산 방식에 따라서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실제성에 따라서는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변동,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본 거냐면, 여기에 뭐 A, B, C 결합 원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생산 방식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을 실제 원가 계산이자 전부 원가 계산 적용했을 때 이걸 본 거라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개별 원가 계산했을 때 얘를 살짝 봤어. 얘를. 근데 사실 이 정상 원가 계산 방법도 표준 원가랑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 여기서 본 이유는 설명이 편의상. 사실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 다. 따로 봐야 되는데 정상은 설명이 편의상 여기서 봐버렸다고. 근데 표준 원가를 설명할 때는 또 종합 원가 계산을 가진 설명을 해요. 이것도 설명이 편의상. 어찌됐든 정상 원가 계산을 미리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정상과 표준을. 근데 실무적으로는 얘가 정상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실제 정상 원가 계산을 쓰는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거의 다. 요거는 이론상으로만 나타나는 방법. 이론상으로 나타나는 방법.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는 같은 개념이니까 얘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상 원가 계산은 절차.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겠지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연초에 뭘 설정해요? 예정 배부율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만?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직접비는 고민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미리 설명을 한 거라고. 자, 두 번째,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설정을 했으면 예정 배부율을 기초로 예정 배부한다라는 거죠. 자, 예정 배부는 연초에 설정한 예정 배부율에 뭘 곱해야 돼요? 실제 조업도를 곱하죠. 주의사항은 얘가 실제라는 거. 자, 조업도가 뭘까? 조업도. 조업도는 우리 원가 회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조업도예요. 조업도. 자, 조업도는 생산량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뭘 쓴 거예요? 기계 시간, 노동 시간 이런 걸 쓴 거죠. 다 똑같은 조업도라고. 자, 여기까지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하는 절차예요. 요것까지밖에 안 해, 사실. 드디어 연말이 돼서 내가 생각했던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원가를 집계해 보면 차이가 발생할 거다. 그게 바로 배부 차이가 돼요.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 원가 예정 배부액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실제 원가가 더 큰 케이스를 과소 배부 또는 부족 배부라고 하고요. 반대의 케이스를 과대 배부, 초과 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는 실제 원가로 기록해야 되는데 기중에는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다 예로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실제 원가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거를 네 번째 배부 차이 조정. 자,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크게
배분법.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예정 배부액을 다 실제 원가로 바꿔주자. 그러지 말고 대충 하자. 무배분법. 자, 이 무배분법 안에 이제 매출 원가에 조정하는 방법, 기타 손익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출 원가 조정 방법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정사원가 계산은 절차라고. 주로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문제 풀어봤겠지만, 주로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배부 차이에서. 가끔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매출 원가 조정법이에요. 자, 요걸 알려면 얘를 당연히 알아야 돼. 예정 배부율하고 배부액을. 그러니까 이 1, 2, 3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부 차이 물어본다는 건. 요걸 본 거고 정사원가 계산에서. 그러면 표준원가 계산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첫 번째 뭘 설정해야 돼요?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거라고. 근데 표준 원가는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두 개 쪼개지죠.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로. 여기는 모든 원가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변동,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훨씬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다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용어도 똑같아요. 용어도. 예정 배부가 아니고 표준 배부라고 그래요. 표준 배부. 자, 표준 배부는 자, 우리가 연초에 어떤 표준 원가를 설정했냐면 한 단위당 표준 원가를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배부액은 한 단위당 표준 원가 곱하기 바로 뭐가 될까요? 실제 조업도죠. 조업도인데 얘는 한 당에당 표준 원가니까 명시적으로 실제 생산량으로 쓴 거라고 사실. 또 똑같은 의미는 실제고 생산량이 조업도거든. 세 번째 차이 발생이 되겠죠. 그 차이를 원가 차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 차이도 실제 발생 원가고요. 표준 원가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 얘를 과소배부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또 구분해 놓더라고. 또 불리한 차이라고. 근데 왜 얘는 과소배부라고 하고 불리한 차이라고 하냐면 표준 원가면 표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얘가 스탠다드 요만큼만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미치는 영향이 불리하다라도 불리한 차이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영어로는 요로 표현하죠. unfavorable. 자, 반대 케이스는 유리 favorable.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여기까지 기준이 하는 절차니까 실제 원가가 집계가 되면 실제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5번 원가 차이 조정이라고 하거든. 똑같이 얘하고 얘도 다시 배분법이 있고요. 무배분법이 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자, 이 예정 배부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예정 배부를 쓰냐면 두 가지 목적. 자, 정상원가 계산을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적시성하고요. 안정성 때문에 썼거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가를 집계할 수 없으니 또 실제 원가를 실제 생산량으로 나눠버리면 단가가 달라지니까 그 이해 때문에 쓴 거라고 사실. 얘는 여기에다가 또 뭐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얘가 플러스가 돼 있다고. 표준 요것만큼만 써야 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이 되면 바로 조정해버리는 게 아니고 차이가 왜 발생이 됐지? 원가 차이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간다고. 결국에
여기까지는 절차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게 물어본 말씀이랑 똑같은 거라고. 자, 이미 요 절차는 다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뭐만 물어봐? 얘만 물어보는 거라고,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시험도 요거서 나오고.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얘 좀 더 물어보겠지. 얘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아. 얘에 대해서는. 거의 얘가 나온다. 그래서 표준원가다라고 하면 거의 시험에 얘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포기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얘는 거의 암기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 암기식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